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네. 어, 아까에 이어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2번 기물입니다. 두 번째 기물. 첫 번째 용천요, 과릉형 주자였지요. 그게 1번. 1번은 500만 원. 500만 원, 말이 쉽다. 그렇죠. 어, 다음에 두 번째 기물입니다. 두 번째 기물. 오늘의 두 번째 기물은 이왕 용천료를 했으니 제가 이제 다른 기물을 하나 꺼냈습니다. 꺼내왔는데 이왕 용천료를 시작을 했으니 용천료로 한번 앞부분을 좀 달려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천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용천료, 가장 비싼 용천료 1번으로 올렸으면, 자 이제는 그것부터 이제 단계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물 2번입니다. 2번. 2번은 자, 이겁니다. 자, 2번 기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대형 반입니다. 이 물건 역시 도록에 실렸던 겁니다. 2023년도에 아까 용천료와 함께 출품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자 이게 용천료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카메라를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카메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전환했습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후기 용천료 어문 대규구반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용천료 어조문 그냥 화형 대반, 자 요렇게 하면 좀 더 쉽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꼭 뭐 어떻게 불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천료고 꽃 모양이고, 그러니까 용천료 이거 무슨 모양입니까? 물고기랑 여기 수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조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천료 어조문 뭡니까? 여기는 꽃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화형 크지 않습니까? 그럼 대반,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청대 청자의 색상으로 맑은 느낌을 주는 용천료 규구반이다. 쑥빛 바탕에는 해바라기 형태의 꽃 모양이 가장자리를 향해 활짝 펼쳐져 있고, 반의 내부에는 두 마리 물고기가 해초 사이에서 유영하고 있다. 중앙에 유약을 둥글게 바르고 노태로 마감한 밑굽에서도 기무르 격과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미술관, 박물관 추천 기물이다. 그래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천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용천료를 보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좀 반짝반짝해서 신작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빛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빛입니다. LED 빛으로 비쳤을 때 빛을 흡수를 하고, 즉 빛의 반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유약 내부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러한 세월이 묻혀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청대라고 했는데, 자 요런 발색 자체가 보통 우리가 명대에 나타나는 뭐 그런 발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쑥빛 발색. 아까 제가 용천료에서는 유약이 흘러내릴 때 출근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반드시 굴곡진 부분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힘줄이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는 출근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을 보시면 자, 화형입니다. 자, 꽃처럼 꽃잎처럼 이렇게 돌아나갔습니다. 꽃잎처럼 돌아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내부의 물고기, 그 다음에 빅렬, 물고기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 화형반 사이로 음각으로 빙 꽃을 둘러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접시의 빅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형이 나오죠. 이 아래 또 한 번 색이 돌아갑니다. 요렇게 그러죠? 자, 요런 부분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미세하게 음각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뭐 대형 반 같은 경우 또는 접시 같은 경우 빅렬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빅렬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꺾여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시면 빅렬이 자, 이쪽에서 이쪽 안쪽으로 타고 넘어오지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타고 넘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반대쪽으로는 무조건 타고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빅렬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타고 넘어갑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자, 잠시만요. 자, 앞쪽에서 타고 넘어온 빅렬은 다시 이쪽에서는 꺾여서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여기에서 타고 넘어온 빅렬은 이쪽으로 해서 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빅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위에서 찍었습니다. 자, 빅렬이 내려오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쭉. 그리고 접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아래 굽을 향해서 세로 빅렬이 납니다. 세로 빅렬이 나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가면 여기에 가로 빅렬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실까요? 어디에서부터 빅렬이 나기 시작하면 위쪽부터 세로 빅렬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빅렬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가로 빅렬이.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자, 이렇게 빅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끼어 있는 거 있고 때가 끼지 않은 거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때가 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의 흔적입니다. 세월흔이지요. 자,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쪽 아래쪽 봐보십시오. 자, 빅렬이 자, 여기 중간 이 아래쪽으로는 뭐가 없다? 가로 빅렬이 없다. 여기까지만 빅렬이 지금 진행이 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세로 빅렬만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세로 빅렬만. 여기까지는 가로 빅렬까지 짜글짜글 하다가도 특정한 시점에 가면 세로 빅렬만. 자, 용천요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자, 요것이 무엇이냐? 자, 요걸 가지고 자, 눈물방울이다.
자, 한 방울 찍었다. 자, 요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어디 여기다가 그냥 할 일 없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찍습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래서 하나 찍어져 있다고 이거 용천료는 다 이렇게 찍어져 있냐? 자, 여러분들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찍어져 있지요. 자, 찍혀 있지요. 그렇다면 용천료는 다 이렇게 돼 있냐? 아니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런 대형 반 같은 경우는 원래 용천료는 자, 고급 기물이고 좋은 물건일수록 유약이 많이 발라진다라는 겁니다. 여요는 뭡니까? 여요는 지정을 깨알 지정을 되지 않습니까? 그 참깨 씨앗만한 지정을 5개 돼서 이렇게 세워서 굽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의 모든 부분에는 유약이 전부 다 시유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태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급 기물이다라는 겁니다. 용천료가 가장 발전했을 때는 이 유약을 가장 많이 바릅니다. 최대한. 근데 유약이 많이 발라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유약이 많이 발라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유약이 다 발라지면 수분이 날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자기는 터져나가 버립니다. 도자기가 휜다든가 터진다든가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노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십시오. 굽까지 완전히 시유를 했습니다. 과족이죠. 굽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굽을 덮고 이것도 역시 뭡니까? 굽까지 완전히 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만 남겨진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부분만 남긴 거지 않습니까? 요것도 나중에 값을 평가를 할 겁니다. 이거 그냥 예사스럽게 그냥 이렇게 막 다룰 만한 뭐 그런 물건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밑굽이랑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겁니다. 자, 용천료는 많이 유약을 시유를 합니다. 근데 이런 대반 같은 경우는 과족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감싸 안고 만들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용천료 대반 같은 경우 여기까지 전부 다 시유가 되어 있는 것들은, 과족으로 쌓여 있는 것들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끊습니다. 끊고 나서 나머지 부분, 그럼 이거는 뭐냐? 자,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봐보면 여러분들, 자, 이 도자기는 요런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요쪽 사이에, 자, 모래알 같은 경우가 살짝 비춰지지요. 자, 요 부분은, 자, 바로 직원을 댔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용천료는 그냥 굽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작은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물의 요쪽 안쪽에 동그란 직원을 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시유를 합니다. 근데 그 직원의 모양이 오늘날의 CD처럼 생겼습니다. CD. 아시죠? 그러니까 CD를 여기다가 딱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유약을 쭉 바릅니다. 그러면 CD 가운데 뻥 뚫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유약이 발라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직원을 이렇게 싹 뒤집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CD처럼 생겼다는 게 그 밑판 모양이 CD처럼 생겼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직원을 대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도자기를 놓고 굽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다 구워지면 어떻습니까? 요 받쳤던 받침을 떼냅니다. 떼내게 되면 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유약이 묻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노태가 된다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유약을 시유했기 때문에 유약을 다 시유해서 이대로 놓고 구워버렸다. 그럼 요 부분에 전부 다 바닥과 들러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어떤 그런 모양들이 나오기가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직원을 댔다라는 겁니다. 직원을 댔으면 반드시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낸 흔적이 남아야 된다. 요 자국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직원을 댔다 떼어낸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직원을 댔다가 여기 떼어낸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됐던 그 직원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이런 것들 속에서 철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요렇게 요런 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직원을 댔으면 자, 어떠냐? 여기는 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자, 요거는 좀 신기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납니다. 아, 요렇게 지금 제 손이 가고 있는 이 자리는 굉장히 거칩니다. 나머지는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나머지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삥 돌아가는 요 한 줄기 테두리 있습니다. 요 테두리는 매우 거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친 표면이 있었던 곳은 바로 여기가 바로 직원을 댔던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근데 이거는 큰 대형 반이었기 때문에 직원을 큰 거를 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떼어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요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용천류에서 바닥에 자, 이거 눈물방울 있는 거 자, 이런 것만 고르면 되나? 아닙니다. 눈물방울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콕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뭘 봐야 되냐? 그것을 붙였다가 떼어낸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천류에서 직원점수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물건을 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용천류에 또 관심을 모두 다 가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면 용천류 수입하시는 분들이 저 밑에다가 저런 눈물방울 자국을 찍겠지요. 자, 이제 다시 카메라를 전환을 한번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하기 전에 자, 먼저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한번 아까는 제가 준비를 못했었는데 화면 전환하고 사이즈 재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 전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자, 이 기물은 자,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뭐 영국에서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영국에서 건네왔고 뭐 소장가가 비싼 값에 주고 사서 들여왔던 어떤 그런 물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그랬건 어쨌건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42.5 자, 42.5 가장 42.5에서 43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카메라를 한번 요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 그러면 43 맞죠? 40에 여기가 3cm입니다. 43. 그 다음에 좀 들어간 데는 42. 그 다음에 어설피자면 42.5 뭐 이럽니다. 굳이 몇 밀리까지 정확하게 제 필요야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는 대단히 명중기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빅렬이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야, 빅렬 그거 어떻게 흉내 낼 수 있지 않냐? 자, 어떻게 가로 빅렬, 세로 빅렬을 어떻게 해? 그리고 빅렬이 나 있는 어떤 그런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라면 다 나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고 안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철 성분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자, 요렇게 이렇게 깨알 같은 어떤 그러한 철수반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무게가. 자, 물건의 값이 그러면 얼마냐? 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용천요 주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명품이었습니다. 명품이고 제가 보기로는 송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물 같은 경우는 명대로 추정을 합니다. 명대로 추정을 하고 발색도 이만하면 정말 쑥빛으로 정말 괜찮습니다. 발색도 뭐 특별히 뭐 크게 모나지는 않지만 자 이쪽 부분에서는 발색이 약간 먹힌 어떤 그런 부분도 보이고 뭐 다양하게 장작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어떤 그러한 흔적이 완연히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명품입니다. 자, 이 기물은 제가 200만 원 평가를 하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의 2번 기물. 자, 2번 기물은 200만 원. 자, 용천요, 어조문, 화형, 대반 뭐 이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자, 2번 그냥 용천요 대반 200만 용천요 대반 200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번 기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박사였습니다.